자, 병렬 처리. 네, 심화 학습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 몇 개 내봤어요. 다음은 병렬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보기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분할된 부분들을 분담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 이것을 병렬 처리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2번, 병렬 처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크고 고가이며 고속인 프로세서들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요게 잘못됐네요. 크기도 작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그런 그 프로세서들을 여러 개 이용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3번, 병렬 처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분할된 부분을 나누어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문제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었죠. 자, 병렬 처리로 발생되는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어떤 문제를 분할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순차적 처리와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어떤 동기화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순차적인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간의 통신 지연 시간에 대한 최소화 문제. 이런 어떤 스케줄링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병렬 처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기 위해서 순서대로 나열된 그런 명령어 코드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명령어 스트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IS죠. 그리고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 순서대로 나열된 데이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DS죠, DS. 자,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화면에 제가 해설을 달아드렸지만 이 해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옆에 별지에다가 한번 쭉 내용을 적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죠. 파이프라인 처리는 하나의 프로세서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그 서브 프로세서로 나누어서 각 서브 프로세서가 동시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렬 처리 컴퓨터에서 이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도록 설계를 하면 이것은 결국 중첩을 통해서 단계별로 수행을 하는 그런 종속적인 구조의 병렬성을 내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시적인 병렬성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병렬 프로세서의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싱글 인스트럭션 스트림,
오버 데이터 스트림, 싱글 데이터 스트림이죠. SISD. 이것은 한 번에 한 개씩 명령어와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그런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이다. 아, 이게 맞네요. 자, MISD는 어떻습니까? MISD는 Multiple Instruction Stream over Single Data Stream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수 개의 명령어 스트림이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어 스트림이 아니라 다수 개의 명령어 스트림이죠. 자, 그 다음에 MIMD는 뭡니까? MIMD는 Multiple Instruction Stream over Multiple Data Stream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서로 다른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데 처리하는 데이터 스트림도 여러 개다 하는 겁니다. 한 개가 아니죠. 자, 네 번째 SIMD. SIMD는 Single Instruction Stream over Multiple Data Stream이에요. 즉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서가 서로 다른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서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병렬을 실행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다중명령어, 다중 데이터 흐름, 즉 MIMD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만든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의 기계 명령어가 MIMD는 명령어도 여러 개예요. 1번은 이제 첫 단어부터가 잘못됐죠. 다수의 프로세서들이 서로 다른 명령어를 실행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스트림은 이것도 다수죠. 다수, 단일화하는 게 아니죠. 배열 프로세서가 대표적이다. 이거는 이제 SIMD죠. 네 번째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번은 병렬 프로세서에 의해 일반 목적용으로 사용된다. 네 번째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MIMD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은 뭡니까? 대칭 다중 프로세서이면서 클러스터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비균일한 기억장치 액세스 시스템을 갖죠. 1, 2, 3번은 맞고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배열 구조를 갖는 그 프로세서 시스템은 SIMD죠. SIMD, MIMD가 아니라. 자, 모든 프로세서들이 공유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시스템. 우리가 이것을 밀결합 시스템, tightly coupled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 느슨한 결합 또는 소결합 시스템은 각 프로세서가 별도의 기억 장치, 여기서 별도의 기억 장치는 이제 LM이 되겠죠. 로컬 메모리를 가지며 메시지 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교신한다 합니다. 자, 시스템상에 여러 프로세서에게 여러 개의 독립적인 작업을 각각 배정을 해주고요.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게 바로 이제 다중 프로세서 방식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산장치를 병렬로 배열해요. 주로 벡터 계산이나 행렬 계산할 때 사용하는 형태는 우리가 배열 프로세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배열 프로세서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기를 보면요. 프로세싱 요소들, P2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의 제어 유닛의 통제하에 동기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첫 번째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하 보기들은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제어장치 PU, 제어장치는 이제 CU라고 하는데, 가 프로세서와 기억장치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연산만 수행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각 프로세싱 요소 P가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그것이 실행될 프로세싱 요소, 이게 아니죠. 데이터 요소가 돼야 되겠죠. 자, 일반 계산 전용 컴퓨터, 이것도 이제 틀린 말입니다. MIMD가 그렇겠죠. 자, 배열 프로세서의 처리 장치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아닌 것은, 자, 데이터 레지스터 필요하고 데이터 전송 레지스터 필요하고 상태 제어 레지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태의 플래그 레지스터가 필요하죠. 아닌 것은 데이터 전송 레지스터입니다. 다중 프로세서의 공유 기억 장치 시스템 구조에서 상호 연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가 틀렸나요? 자, 보기 천천히 살펴보죠. 첫 번째, 프로세서와 공유 기억 장치의 연결 형태를 우리가 상호 연결 구조라고 한다. 맞죠? 버스에 연결해서 공유 버스는 하드웨어가 매우 간단한 장점을 가진다. 그렇죠. 자, 다중 버스는 버스 경합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의 수가 증가한다. 계층 구조를 갖는 버스 구조 시스템이니까요. 그럼 4번, 네 번째가 틀린 말이겠네요. 목적 버스에서 캐시의 사용은 경합으로 인한 지연 시간을 증가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군요.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하기 위해서 캐시를 쓰죠. 다중 프로세서의 공유 기억 장치 시스템 구조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문제하고 다르게 앞에서 이제 틀린 것을 찾는 건데 이번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자, 반복해서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별도의 프로세서 간 데이터 교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공유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프로그램 실행 시간 동안에 각 프로세서들이 처리할 작업들을 동적으로 균등하게 할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프로세서들과 기억 장치들 간의 버스 또는 상호 연결망의 통신망이 작아진다. 이게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2개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공유하는 기억 장치 모듈들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기할 필요가 있다. 대기해야 되죠. 자, 다음 문제는요. 다중 프로세서에서 추가되어야 할 운영체제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다중 프로세서에서 추가되어야 할 운영체제의 기능은 동시 처리 가능한 프로세스들에 대한 스케줄링 기능, 그리고 상호 베타 또는 사건에 대한 따른 순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주소 공간과 입출력 장치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기화, 일종의 스케줄링 기능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기억 장치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 장치에 대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신뢰성 및 결함 허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뢰성 및 결함 허용 지원 있어야 되고요. 프로세스들 간의 동기화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 기능 있어야 되고요. 그럼 뭡니까? 정답은 기능이 아닌 것은 1번이죠. 프로세서를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중 프로세서 운영체제는 동시에 처리 가능한 프로세서들의 스케줄링과 그 다음에 주소 공간과 입출력 장치 자원을 공유하는 프로세서들 간에 뭐가 필요해요? 동기화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공유 기억 장치 시스템의 상호 연결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공유 버스 구조는 시스템 버스에서 단일한 버스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죠. 맞는 말입니다, 이게. 다중 버스 구조는
버스의 전송 속도를 높이거나 캐시를 사용해서 단점을 보완한다. 버스의 수를 늘렸죠. 여러 개로. 자, 그다음에 크로스바 스위치는 버스 경합으로 인한 지연 시간이 이제 감소시키려고 사용하는 건데 증가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계층적 버스 구조는 프로세서들과 기억 장치들 사이에 완전한 연결성을 제공한다. 이건 이제 아니죠. 크로스바 스위치가 이제 그런 연결성을 제공하죠. 결국 맞는 설명은 1번 하나뿐이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